자, 2021년도 한빛고등학교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집합 A가 원소 3개 A, B, C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이 속한다라는 기호가 있을 때는 이 자체의 모양이 여기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기호는 여기 없죠. 마찬가지 이렇게 생긴 놈도 여기에 A라는 집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원소기 때문에 포함된다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4번은 A하고 B 이 중에서 두 개를 끄집어내온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은 포함된다로 바꿔야 되겠죠. 자, 1번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전체가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다. A, B에 대해서 A차 B가 2,6이고요. A 교 B,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드물어간의 법칙에 의해서 합집합의 여집합이 1, 4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집합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A라는 집합, 그리고 여기에 B라는 집합, 그리고 전체 집합까지 그리시고요. A차 B는 여기에 2하고 6이 들어있는 거고요. 교집합에 3하고 5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합집합에 여집합이 1, 4니까 이 바깥 부분에 1하고 4가 있지. 자, 그럼 쓰지 않은 원소 나머지는 1, 2, 3, 4, 5, 6, 여기 7, 8, 9가 들어있겠네. 그래서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B의 원소의 개수는 3, 5, 7, 8, 9에서 5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자, 명제가 참일 때, 자, 주어진 명제가 지금 부정이면 부정이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요. 복잡한 식에서 간단한 식으로 있으니까, 자, 이 명제의 대우를 생각하면은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죠. 그래서 x가 5이면 x제곱 더하기 ax 빼기 30은 0이다. 얘도 마찬가지 참이 되겠죠. 명제가 참이니까. 그럼 5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자, 5를 대입을 하면은 5제곱 더하기 5a 빼기 30은 0이에요. 그래서 25, 30 마이너스 5인가요? 그래서 a는 1 되겠네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함수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x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모든 원소가 y에 하나씩만 대응을 하고 있는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 함수인 것만을 고르래요. 자, 기억은 보면은 x 더하기 1은 자, 마이너스 1, 0, 1이 0, 1, 2, 3으로 대응될 때, 자, 1을 더하라는 얘기죠. 그 마이너스 1은 0으로 가고 0은 1로 가고 1은 2로 가고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OK가 되고요. 자, 니은을 보시면은요. 마이너스 1, 0, 1이 0, 1, 2, 3으로 대응할 때 x제곱 빼기 x 더하기 2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1, 1, 2니까 마이너스 1이 4로 가야 되는데 얘가 갈 데가 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자, 디귿을 보시면은요. 마이너스 1, 0, 1이 0, 1, 2, 3으로 대응되는데 x 세제곱 더하기 2래요. 마이너스 1에 세제곱이면은 마이너스 1이고 2를 더하면은 플러스 1로 대응을 하죠. 0은 2로 대응을 할 거고요. 1은 3으로 대응을 하겠네. 자, 여기 빠진 원소가 있어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x의 모든 원소가 y에 하나씩 대응했기 때문에 디귿도 답이 되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인 3번이 답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5번 문제를 볼게요. 자, 5번은 항상 시험에 나오는 문제죠. a와 x의 합집합이 a다. 그 다음에 이 집합과 x의 합집합이 x다. 자, 합집합이 a가 된다는 얘기는 a가 x를 포함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집합이 x가 됐다는 얘기는 x가 이번에는 a 교 b 여집합을 a차 b로 표현을 해볼까요? a차 b를 포함한다는 얘기네. 그 얘기는 이제 x라는 집합이 a에는 포함이 되면서 a차 b는 포함을 한다는 얘기지. 자, a를 먼저 써보면은
A는 1, 3, 5, 7, 9, 11 6개의 원소고 A차 B는 1, 3, 5, 7, 9, 11에서 2, 5, 7을 빼는 거죠. 5하고 7을 빼면 되겠네. 그럼 얘는 1, 3, 9, 11이 되겠지. 즉 1, 3, 5, 7, 9, 11의 부분 집합 중에서 1, 3, 9, 11 4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4개를 빼고 계산하니까 2의 제곱계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에요. 자, 6번 문제 보면은요. 자, 어떤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x 더하기 a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a의 개수는 뭐냐? 자, 어떤 양의 실수가 여기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0보다 작은 놈이 있다는 얘기지. 자, 이거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 기울기 1이고 y절편이 a 더하기 a 빼기 3인 이런 직선이 되는데 어떤 양수, 만약에 이 직선이 지금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이 양수인 범위에서 이 양수인 범위에서 음수값이 나오지가 않죠. 결국 이 그래프가 이와 같이 0 양수일 때니까 얘도 안 되고요.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양수인 범위에서 0보다 작은 것, 작거나 같은 값이 들어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 얘기는 이제 이 x절편이 0보다 커야 돼.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양수일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x절편을 표현하시면은 얘는 3-a가 되네. 그래서 찾는 거는 3-a의 값이 0보다 크다. 그래서 a의 값은 3보다 작다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양의 실수 자연수 a라 그랬지? 그래서 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1하고 2하고 두 개가 되겠네요. 6번 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가 1차 함수고 gx는 구간에 따라서 다른 함수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시계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g의 f2 값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 인버스의 3을 구하세요 이거지. 자, 이 f2 값은 자 2는 여기다 2를 대입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f2 값은 5가 돼요. 그럼 결국 g5의 값을 구하는 거죠. 자, 5라는 놈은 자, 여기는 2보다 큰 범위, 2보다 작은 범위에 따라 달라지니까 5는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 g5의 값은 10이 만들어지고요. g 인버스 3은 얼마냐? g 인버스 3은 얼마를 대입해야 3이 나오니 얘기죠. 2보다 큰 값을 대입했을 때 3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3이 나오겠지. 그래서 g 인버스 3은 얼마다? 1이다 얘기네. 얘는 g1이 3이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g 인버스 3은 1입니다. 그래서 두 값을 더하게 되면 답은 11번이어서 정답은 4번이 되죠. 자, 8번 문제 볼게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 아래 두 부분 집합 A. 자, A는 2차 부등식을 나타낸 집합이고요. B는 1차 부등식을 표현한 집합이에요. A차 B. A에는 들어있고 B에는 들어있지 않은 A에만 들어있는 집합이 2부터 7까지랍니다. 자, 그럼 A는 지금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냐면 여기에서 근이 두 개 나와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되는 집합을 A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자, B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 거냐면 B는 자, 한쪽엔 등호가 들어가니까 B는 이와 같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제 어디 가 있느냐? 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A차 B인 경우에는 그대로 A가 다 되니까 A차 B가 그대로 다 표현이 가능하네요. A차 B 2부터 7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은 이것도 A부터 2부터 7까지죠. A차 B, A에서 B를 뺀 거. 자, B가 만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2, 7 가능하네요, 일단은. 근데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7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럼 두 근의 합이 2하고
7을 더하면 9가 되는데 자, 주어진 두근의 합은 6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 모양이 될 수가 없고요. 자, 다시 좀 전에 이 부분 자, 이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자, 2는 여기가 아니니까. 그럼 이제 여기가 2가 된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A차비는 이 부분이죠. 2가 안 들어가야 되지. 여기 2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2부터 7까지고. 그럼 여기 있는 값은 이제 얼마가 될 거냐면 두근의 합이 6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자, 결국 마이너스 1하고 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부터 7까지니까 이 B라는 값은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B는 2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1하고 7이니까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7이죠. 그래서 이 A 값은 마이너스 7을 쓸 수 있어요. A는 마이너스 7. 그래서 B 마이너스 A의 값은 9가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P이면 낙Q와 낙Q이면 낙R이 모두 참이래요. 진리집합을 표현하면은 자,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고요. Q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지. 자, P가 Q의 여집합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P에서 Q의 여집합을 빼면 이게 공집합이 된다 이 얘기죠. 즉 얘는 P, 교, Q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즉 발음 한 번에 P가 Q의 여집합이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도 있죠. 여기에 P라는 집합이고 여기에 Q라는 집합이 있으면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는 모양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두 번째는 Q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자, 여집합이니까 Q가 R을 포함한다로 바꿀 수 있죠. 이 얘기는 R이 이 Q의 일부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집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기억은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니 자, Q가 R의 여집합에라는 포함이 되지 않죠. 기억은 틀린 거고요. 니은은 P하고 R의 교집합이 없다. P하고 R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니은은 맞는 얘기고요. 자, 디귿은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을 하시면은 P 여집합 P하고 그 다음에 R 합집합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포함되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P하고 R의 합집합이 Q를 포함하니 이렇게 확인을 할게요. P하고 R의 합집합이면은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걸 합해도 이 Q를 포함할 수는 없어요. Q를 포함하지 못하니까 디귿은 틀려요.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세 조건. 자, 요거 2차 부등식 0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다. q는 뭔지 모르고요. r도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 not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첫 번째. not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 q의 여집합이 p를 포함을 해야 되지. q의 여집합이 p를 포함하는 이런 모양이죠. 두 번째. 자, 이번에는 r이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 얘기는 진리집합 r이 p에 포함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첫 번째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거는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좀 전에 했던 문제랑 똑같네요. 이게 p고요. 여기에 q가 그려지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r이 p의 부분집합이면 여기에 r이 들어있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지. r은 p이기 위한 충분이다. 자, 여기에서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얘는 PQR이 지금 수직선상에서 표현이 가능하죠. 표현을 하면은 자, 첫 번째 P부터 보면은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다예요. 이 얘기는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리고 x가 3보다 크다의 합집합을 표현을 한 거죠. x가 3보다 크다의 합집합. 자, P를 먼저 그릴게요. P를 그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에 1, 여기에 3이 들어가서 이 사이 부분하고 3보다 크다. 이게 P가 되고요. Q는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니까
자, Q의 여집합을 구하면 되겠네. Q의 여집합은 Q의 여집합을 했을까요? Q의 여집합은 X가 A보다 크다가 되지.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의 여집합이니까 X가 A보다 크다야. X가 A보다 크다는 A가 어디 있어야 되니? 그러면은 이쪽에 있으면 되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으면 돼. 여기가 A가. 그런데 이 A라는 자식이 마이너스 2가 돼도 되느냐? A가 마이너스 2가 돼도 같은 집합이니까 포함을 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A는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작지만 같아도 된다. 이게 A의 범위죠. A는 최대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두 번째, R과 P를 비교하면 R이 P에 포함이 돼야 되지. 자, 지금 P가 요 집합이었어요. 그러면 R은 여기에 포함이 돼야 돼. 근데 R은 X가 B보다 크다야. 그럼 B는 여기 있어야 되죠. B가 이렇게 있으면 되지. 근데 이 B가 마찬가지 3이 돼도 똑같이 안 들어가 있는 놈이죠. 3이. 그러니까 B가 3보다는 커야 되는데 같아도 된다. 이 얘기네요. 그래서 B의 최소값은 3이에요. B-A의 최소값이란 얘기는 B가 작고 A는 커져야 되지. 그래서 B는 3이 되고 A는 마이너스 2일 때예요. 그래서 3 빼기 마이너스 2의 값을 쓰면은 최소값이 얼마다? 5해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자연수 mn에 대해서 명제 mn이 짝수이면 m 또는 n이 짝수이다. 지금 증명한 게 mn이 짝수이면 m 또는 n이 짝수이다를 증명한 거. 자, 이거는 짝수, m 또는 n이 짝수,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죠. 주어진 명제의 대우 명제인 대우 명제는 자, m 또는 n이 짝수이다의 부정은 m과 n이 홀수란 얘기죠. m과 n이 홀수면은 mn은 뭐다? 홀수이다. 요거를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에는 대우가 들어가고요. 나에는 홀수가 들어갑니다. 가에는 대우가 들어가고요. 나에는 홀수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m과 n이 모두 홀수라고 했으니까 m과 n이 홀수면은 2k-1, 2의 마이너스 홀수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mn을 곱하게 되면은 2k-1과 2의 마이너스 1의 곱이죠. 전개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홀수 짝수를 확인해야 되니까 2로 묶어서 여기 남는 거는 2kl 빼기 k 빼기 l이 들어가죠. 다에는. 그리고 1이 남아요. 얘기는 홀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참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우리가 찾는 거는 다에 들어갈 수 있는 건 2kl 빼기 k 빼기 l이니까 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자, x가 1, 2, 3, 4, 5고요.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는 항등함수고요. 자, 함수 f는 항등함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함수 gx는 상수함수랍니다. 상수함수는 다 같은 결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1은 1로, 2는 2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함수를 상등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G1하고 G3을 곱한 게 16이래. 근데 이 gx는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거니까 G1이든 G3이든 같은 값이거든. 근데 곱해서 16이 되려면은 G1도 4가 되고 G3도 4가 되는, 즉 gx라는 함수는 그냥 4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gx라는 결과가 4가 되죠. fx는 f1은 1이고 f2는 2고 f3은 3이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이 fx에다가 4를 곱한 게 9보다 커지는 그런 x들의 합을 구하래. 그럼 이 fx가 만약에 5가 되면은 5 곱하기 4는 9보다 크니까 되고요. 얘가 4면은 4 곱하기 4도 되고, 얘가 3이면 3 곱하기 4도 10이 되고요. 여기서 2부터는 되지가 않지 이제. 그러면 fx가 5가 나오려면 x가 5고 fx가 4면 x는 4고 fx가 3이 되려면 x는 3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x는 3하고 4하고 5가 3개가 답이어서 더하게 되면은 12가 답이죠. 1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 문제를 볼게요. 자, 그림은 직선 y = x 하고요. x가 양수에서 정의된 0 또는 양수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주어진 함수값을 찾으세요 이랬죠. 자, 이 인버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인버스가 들어가면서 순서가 바뀌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f 인버스 도트의 g
그리고 C 값을 계산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F 인버스에 GC를 먼저 계산하시면 되죠. 자, GC를 계산하고 그 이제 F 인버스 계산할 건데, 자, 이와 같은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여기 Y는 X라는 직선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자, 이 Y는 X라는 놈이 의미하는 게 X하고 Y가 똑같은 놈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잖아. X하고 Y가 똑같은 놈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한 거죠? 자, 이거를 보시고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자, 여기가 A면은 이 Y 값도 A가 될 거고 여기가 B면은 Y 값도 B가 되고 여기가 C면 Y 값도 C가 되고 D면 마찬가지 D가 되고요. 여기가 E면은 Y 값도 E가 되고 E일 때도 E가 돼요. 그래서 먼저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Y 값의 범위를 A, B, C, D 그 다음에 E 여기 F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문제를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이 GC의 값을 먼저 계산을 하겠죠. 자, GC의 값은 자, 요게 GX의 그래프죠, 이게. 그럼 C는 자, C일 때 얼마 나오니? 그러면 여기 보니까 D에 대응을 하더라. 그래서 GC의 값은 D가 됩니다. 그럼 이제 F 인버스의 D 값이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하는 거지. 자, fx는 지금 이 함수가 fx의 그래프죠. 근데 f 인버스의 d란 얘기는 f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지 d로 대응을 하니 이 얘기지. 자, y가 d로 대응되는 거는 자, 여기 있는 이 값이죠. 그래서 2를 f에 대응을 시키면 d가 나오더라 이 얘기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13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14번 문제 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정의된 함수 f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1은 1이다. 자, 첫 번째 f1은 1이다. 두 번째 f2n은 fn과 같다. 이 얘기 뭐니? 짝수 2 곱하기 얼마는 2를 빼고 그냥 n의 값이 대응된 결과랑 같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f의 2n 더하기 홀수는 어떻게 되느냐? fn에다가 1을 더한 거랑 같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은 f의 2 곱하기 3 그럼 얘는 f3하고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f3이라는 건 또 어떻게 대응할 거냐면은 f의 2 곱하기 1 더하기 1이지.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요 1을 보고 f의 1 그리고 더하기 1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n이 1부터 256까지 해서 fn은 x는 a, x가 아니죠. 이거 n이 a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느냐 이 얘기지. 자, 확인을 해보면은요. F1 값, 그러면 F2 값은 F2하고 F1은 똑같지. 그래서 F2는 F1과 똑같아요. 마찬가지 그러면 F4도 F2랑 똑같을 거예요. 또 F의 8도 같을 거고 F의 16도 같을 거고 이와 같이 2의 거듭제곱꼴로 표현되면은 이 결과들은 모두 얼마나 똑같다? 1과 같다 이 얘기를 한 거지. 그 다음에 F2까지 했으니까 F3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f의 2 곱하기 1 더하기 1과 같아서 얘는 f의 1 더하기 1과 같죠. 그 얘기는 f1이 여기서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가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있냐면은 2 곱하기 얼마 더하기 1로 표현되면은 이 값을 쓰고 또 더하기 1이 붙지. 그러니까 여기가 홀수의 값으로 커질 때 이 곱해지는 n, 그러니까 여기 n의 값이 홀수로 큰 결과일 때 전체의 값이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F3을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찾을 수 있는 거는 자, F에 3을 써먹으려면 F7을 보시면 되죠. F에 2 곱하기 3 더하기 1인 거지. 즉 얘는 F3 더하기 1과 같아서 F3이 여기서 1하게 했으니까 얘는 3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F의 15 값을 볼 수 있겠네요. 얘가 F의 2 곱하기 7, F7을 써먹을 거니까 더하기 1은 얘는 F의 7 더하기 1과 같아서 4가 나오겠네. 자, 여기 있는 수들이 지금 2의 거듭제곱에서 1을 뺀 놈이라는 규칙이 보입니다. 자, 계속 써보게 되면요. F의 30, 그러면 1이 나오겠지. 그럼 얘는 F의 2 곱하기 15 더하기 1의 값이니까 F의 15 더하기 1이어서 얘는 5가 돼요. 자, F의 63이라는 값을 보면 되죠. 그러면 얘는 F의 2 곱하기 31 더하기 1. 그래서 F의 3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6이 됩니다.
자, 규칙을 눈치채고 바로 써도 되고요. 한 번 더 써볼게요. 두 번만 더 쓰면 되니까. F의 127이 되죠. 63. 그럼 얘는 F의 2 곱하기 63 더하기 1이 되죠. 그래서 F의 63 더하기 1이니까 얘는 7이 되고, 마지막에 F의 255의 값은 F의 2 곱하기 127 더하기 1이 되네. 얘는 F의 127 더하기 1이어서 결과는 8이에요. 자, 256까지니까 이 256은 첫 번째 여기서 보이는 2의 거듭제곱이니까 1이 나오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가 나온다? 8이 나온다. n이 얼마일 때? 255일 때. 그래서 n이 255일 때 최대값은 얼마다? 8이다. 그래서 a 플러스 m의 값은 263이 정답입니다. 4번이 답이겠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어느 학교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두 체험활동 A, B를 신청한 학생 수를 조사하였더니 A를 신청한 학생이 B를 신청한 학생보다 20명이 많았대요. NA가 NB보다 여기다 20명을 더하면 두 개가 같아진다 이 얘기죠. 어느 체험활동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하나 이상의 체험활동, 즉 N, A 합 B 이게 하나 이상의 체험활동을 신청한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N, A 합 B의 여집합 보다 150명이 적었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150명 적었으니까 여기다 150을 더하면은 이게 된다 이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 요 인원수를 A 합집합 B를 X라고 할까요? 그럼 얘는 합집합의 여집합은 250에서 X를 뺀 거지. 거기다가 150을 더했으니까 2X가 400이 되네. 그럼 X는 200. 합집합은 200명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A만 신청한 학생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랬어요. 자, 전체 집합이 주어진 상태에서 여기가 A 체험활동을 신청한, 여기는 B를 신청한, 여기에 50명이 있고요. 합집합에 200명이 들어있다 이 얘기지. A만 신청한 학생 수는 지금 이 부분을 A라고 할게요. 그리고 교집합 부분이 뭔지 모르니까 여기도 B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자, B는 일단 같으니까 여기에 A가 있으면은 요 B에 해당되는 요 부분에는 A보다 20명 적은 인원수만큼 들어가겠지. A를 신청한 학생이 20명이 많았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A 더하기 B가 A고요. 여기는 A 더하기 B 빼기 20이 되는 거지. A만 신청한, 그리고 이제 쓰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A 마이너스 20이 총 2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A 더하기 B가 220명이다 쓸 수 있고요. A만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이니까 최대가 되려면은 이 부분이 만약에 0이다 라고 하면 최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B가 만약에 B가 얼마일 때 B가 0이 될 때 A는 최대값이 되죠. 그때의 A 값은 얼마입니까? 11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에 하면 1번이고요. 자, 16번 문제 볼게요. 자,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PQR이 자, 요 집합과 요 집합의 합집합이 공집합이다. 자, 눈에 들어오는 게 이 합집합이 공집합이다 이 얘기죠. 합집합이 공집합이란 얘기는 이 집합도 공집합이 되고 이 집합도 공집합이 된다 이 얘기지. 즉 P 차 Q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란 얘기는 P 교 Q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Q 차 R이 공집합이란 얘기는 Q가 R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P가 이렇게 그려지고 Q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럼 P하고 Q의 교집합이 없다 표현이 됐죠. Q가 R의 부분집합이니까 R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R은 뭔지 모르니까 P를 포함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R은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보고 이제 하나씩 맞춰갈게요.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진리집합 R이 진리집합 Q를 포함하니 물어봤지. 응? R이 Q를 포함하니, 이거 맞네요. 기억은 맞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니은은 Q가 이 Q라는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이기 위한 충분 조건,
P의 여집합에 들어갑니까? 이 얘기죠.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네. 그래서 니은도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은 P가 R의 여집합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 얘기는 P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됩니까? 이 얘기죠. P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된다고는 할 수는 없지. 교집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디귿은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볼게요. 자, x가 3, 4, 5, 6, 7에 대해서 1대1 대응인 함수 1대1 대응인 함수 fx가 있어요. 그랬을 때 자, 우리가 대응시키는 결과는 그러면은 3, 4, 5, 6, 7. 자, x가 3, 4, 5, 6, 7이 다시 x 3, 4, 5, 6, 7로 대응을 할 겁니다. 자, 가나 조건 두 개가 있는데 3, 5, 7이 점점점 큰 값으로 증가함수로 대응을 한다는 얘기고요. 5, 4, 6이 이렇게. 자,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F5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럼 F5보다 큰 값으로 대응을 한다는 얘기지. 7은. 7이 5보다 큰 쪽으로 대응을 해야 돼. 그 다음에 4하고 6도 큰 쪽으로 대응해야 돼. 결국 5보다 큰 쪽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7하고 4하고 6이에요. 그럼 5보다 큰 쪽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3개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5가 갈 수 있는 게 5가 예를 들어서 5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은 큰 거 남는 게 2개밖에 없으니까 안 돼. 그럼 5가 갈 수 있는 건 이제 3하고 4하고 가능한데 5가 만약에 3으로 대응했다 그러면은 자, 5가 대응하는 것보다 3은 더 작은 값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1대1 대응이 될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5가 4로 대응된다는 사실을 먼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F5의 값은 4가 쉽게 나오네요. 이 F5의 값은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n이 3, 4, 5일 때, 즉 여기서 F3하고 F5의 값은 짝수가 되고 F4하고 F6의 곱도 짝수가 되고 그 다음에 F5하고 F7의 곱은 짝수가 된다. 이것들이 짝수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F6 더했을 때 최대값이죠. 그럼 6은 자 4보다도 큰 놈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그리고 자 물어보는 문제가 F하고 F6의 최대값이니까 일단 6이 제일 큰 값 7로 대응을 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F3은 5보다 작은 값이니까 3은 5가 대응된 4보다 작은 값 1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3은 홀수로 가지만 3보다 2 큰 5는 짝수로 가니까 요거 만족을 했어요. 그 다음에 4는 아직 어디로 대응하는지 몰라요. 근데 6이 7로 갔으니까 4는 짝수로 가야 되네. 그럼 4는 6으로 대응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지 일단. 그럼 아직까지 6이 7에 대응되는 건 모순이 없네.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럼 7이 5로 대응을 하면 1대1 대응되죠. 자 그럼 이 조건에 문제되는 게 없으니까 F6의 값은 7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1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자 18번 문제 볼게요. 자, x가 1, 2, 3, 4, y가 2, 3, 4, 5, z가 3, 4, 5일 때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를 f,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에서 g로 대응하는 함수를 g라고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f는 1대1 대응이다. 자, g 함수에 대해서는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x 교 y에 x의 원소가 들어있으면 gx는 이거다. 교집합에 들어있는 게 지금 2, 3, 4 2, 3, 4가 교집합의 원소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G2가 1 더하기 F2랑 같다. 그러니까 G2는 F2가 대응하는 값보다 1이 크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 G3도 1 더하기 F3이란 얘기고요. G4도 1 더하기 F4란 얘기지. 그러니까 F가 대응한 값보다 1 큰 값으로 G가 대응하는데 그 원소는 2, 3, 4일 때만 만족을 한다. 1대 기본적으로 1대만 아니죠. 일단 만족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1, 2, 3, 4 x에서 여기 y 2, 3, 4, 5로 1대1 대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g가 있어서 여기에 3, 4, 5가 대응되는 이런 관계인데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조건을 또 만족해야 돼. F4, G3, F1 그러면 이 G3이라는 값이 일단 될 수 있는 게 G3보다 F1은 큰 값으로 가야 되지. 근데 G3은 이 3은 3, 4, 5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3이 만약에
5로 이렇게 대응을 했다고 해봐. 그럼 이게 5라 그러면은 F1은 그거보다 큰 값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1은 5보다 큰 값이 없어 여기에. 그러니까 G3이 5라는 거는 그 G3이 5인 경우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G3이 4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G3이 3인 경우가 이렇게 있겠지. 그럼 G3이 3인 경우를 또 한번 해볼까요? G3이 3으로 대응을 했어요. 얘가 3이면은 F4는 더 작은 값이니까 4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2로 가야 되죠. 자,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G3이 3이에요. 그러면 F4는 얘가 3이니까 F4는 그보다 작은 2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그런데 자, G3이 3이라는 얘기는 F3은 G3이 3이니까 여기 두 번째 G3이 3이면 F3은 2로 가네. 그럼 F3이 2로 대응을 하겠지. 아, 이렇게 되면 이제 F가 1대1 대응이라는 거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도 지워버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찾을 수 있는 거는 자, 이 부분도 문제가 생겨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G3이 4로 대응되는 경우밖에 없겠네요. 그럼 G3이 이게 4인 경우, 그럼 3이 4로 대응을 하는 걸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G3이 얘가 4니까 F3은 3으로 대응을 하겠지. 하나 적은 거. 그러면 얘가 4예요. 그럼 G3이 4면 이 F1은 대응할 수 있는 데가 더 큰 건 5밖에 없지. 그래서 1은 5로 대응을 해야 돼요. F1은 5까지 차였지. 그 다음에 F4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F4는 2하고 3이 있죠. 그럼 F4가 이제 2하고 3. 근데 F4가 3으로 가면은 여기서 3이 3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F4는 2로 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F4는 2밖에 안 됩니다. F4가 2란 얘기는 G4는 그럼 3이란 얘기지. 하나 더 큰 거. 여기에서 F4가 2니까 G4는 3이 되겠지. 그래서 4는 3으로 대응을 하네요. 그러면 이제 F가 1대1이니까 2는 어디로 대응하냐면 4로 대응을 해야 돼요. 2가 4로 대응을 하면은 GX는 2가 5로 대응을 하겠다 이 얘기네. 자, 그럼 이제 문제없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F1 값은 자, 여기서 보니까 F1 값은 어디로 대응합니까? 5로 대응을 해요. 그래서 F1 값은 5가 되고요. F2 값은 2가 어디로 대응하냐면 4로 대응을 하죠. 그래서 F2 값은 4가 돼서 따라서 정답은 9, 5번이 답이겠습니다. 자, 서술형 1번 문제 볼게요. 자, fx는 1차 함수고 gx는 2차 함수에 대해서 자, 첫 번째 f의 g1 값이 4가 됩니다. 두 번째 g의 f의 a 값이 12일 때 k 더하기 a의 값을 구하고요. ka는 양수이다 줘져 있지. 자, g1의 값은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1 대입하라 하면 되죠. 그래서 1 대입하면 0이 되겠네요. f0이 4니까 자,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0 더하기 k가 4란 얘기지. 따라서 k가 4라는 건 먼저 구해지고요. 자, 그럼 fx가 x 더하기 4로 완성이 됐어요. fa, 자, x에다 a를 대입하면은 여기는 a 더하기 4가 되겠지. 이거를 gx에 대응을 한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4에 a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3배의 a 더하기 4 더하기 2. 이 값이 얼마 돼야 되냐면 12가 돼야 돼요. 자, a 더하기 4를 한 번에 구할게요. a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3배의 a 더하기 4. a 더하기 4 마이너스 10은 0이니까 a 더하기 4 이거 치환해서 본다고 생각하고 a 더하기 4가 5 또는 a 더하기 4가 마이너스 2가 되죠. a가 1이 되든가 a가 마이너스 6이 되네요. 자, ka는 양수니까 a는 1입니다. 따라서 k 더하기 a의 값은 4 더하기 1이어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서술형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20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의 길이가 20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어서 반지름의 값은 10이 되겠죠. 자, 반지름이 10이고요. 이와 같이 직사각형 모양에서는 그러면 이 길이도 반지름이죠. 이 길이도 10이라는 걸 먼저 표현을 해주시고요.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현재 넓이는
A 곱하기 B가 넓이에요. 직사각형 넓이는. 넓이가 최대일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풀이 과정을 서술을 해라.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요 B의 절반이니까 2분의 B가 되죠. 그리고 요 길이는 A가 됩니다. 자, 결국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A제곱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이 결과가 10의 제곱이니까 100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이는 A 곱하기 B니까 자, 요거 산술기하를 이용을 하시면 되죠. A제곱 더하기 4분의 B제곱이 크거나 같다. 이 루트 두 개 곱한 결과는 4분의 A제곱 B제곱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이 우변에 4분의 A제곱 B제곱이 2분의 AB죠. 이가 약분되면서 얘는 AB만 남아요. 이 AB가 결국 여기에서 보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지. 이 결과보다. 근데 이 결과는 얼마냐면 위에서 10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AB는 10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AB의 최대값은 100이 되고요. 자, 산술기하는 언제 성립합니까? 이 A제곱하고 4분의 B제곱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죠. 즉 A제곱도 50이 되고요. 4분의 B제곱도 같으면서 50이 될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A는 5 루트 2가 되고요. 여기서는 B제곱이 200이니까 B는 10 루트 2가 되네요. 그래서 A가 5 루트 2, B가 10 루트 2일 때 최대값은 얼마다? 100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소수령 2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빛고등학교 2021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